곱차시 몇십 몇으로 나누어 볼까요?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고 과정은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나머지만 있고요. 사실은 좀 형식화 쪽으로 더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풀지 말고 이건 최종 이제 마지막 나눗셈이기 때문에 최종 알고리즘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상황과 맥락도 주어지지만 그냥 수로도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그 형식화 쪽으로 많이 간 차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의 목표는 나머지가 있고 몫이 두 자리수인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수의 계산을 어림할 수 있다. 나머지가 있고 몫이 두 자리수인 세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 모든 수업 목표는 다 어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수업의 흐름도 동일하겠죠. 이제 외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눗셈의 필요성을 알고 구하는 방법 생각하기. 이런 이제 상황이죠. 일상생활에서. 그다음에 한 명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탁구공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보기. 그래서 다양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기. 그다음에 계산 원리 알아보기. 그다음에 익히기라고 해서 연산의 기본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다른 차시와 다르게 이제 등분제 상황으로 좀 가봤는데요. 형식화를 좀 이끌기 위해서 이제 등분제 상황이 조금 더 편안하다고 생각해서 등분제 상황인데요. 포함제 상황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긴 합니다. 1번 생각을 여는 활동에서의 의도는 몫이 두 자리수인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탁구공을 나누어줄 때 10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먼저 나눠주는 활동을 통해 315 나누기 22에서 31 곱하기 22에 집중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제 집중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 명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탁구공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라고 해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조금 주목할 것이 그냥 단순하게 315개가 낱개로 이렇게 뿌려진 게 아니고요. 항상 10개짜리 묶음이 있다는 걸 전제해 주셨을 때 조금 더 이게 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00개짜리 박스가 있어요. 박스 3상자가 있어요. 박스 3상자를 22명에게 애따 가져라 라고 박스채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아유 줄 수 없죠. 상자가 3개니까 라고 해서 줄 수 없어요. 라고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배그자리는 줄 수 없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하나를 옆으로 가서 그러면은 상자가 31개가 있는데 22명한테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31개의 상자를 22명한테 줄 수 있죠. 그렇죠? 한 상자씩 몇 상자씩 줄 수 있는지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몇 개인지. 그런데 사람은 22명인데 남은 것이 한 자릿수입니다. 그럼 줄 수 있을까? 못 주죠.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해서 예전에 배웠던 걸 이제 불러가는 거죠. 10개짜리가 없으면 그 뜯으면 되는 거죠. 풀러서 낱개로 줘요 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그럼 그 상자가 9개인데 어떻게 뜯어요? 뜯어서 90개를 만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원래 있는 낱개랑 합해서 주면 되죠. 라고 해서 95개를 가지고 줄 거예요. 그러면 95는 22가 몇 개 들어갈까? 라고 해서 몇 번 들어갈까? 몇 개씩 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2차 나눗셈에서 또 몫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배, 20배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는 앞에서부터 100개짜리 줄 수 있나? 아유 못 주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숫자만 보고 거기에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셔도 이제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세 자리 나누기 몇십 몇의 몫을 어림하지 않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 이제 어림은 이전 걸로 하면 뭐 한 10개짜리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어림한 다음에 이제 요 구체적인 몫은 이제 요 방법으로 해주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여기까지만 봐, 여기까지만 봐라고 하지만 이걸 보고도 지속적으로 315가 다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도하는 대로 3 나누기 22만 보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붙임종이가 필요해 라고 해서 붙임종이를 이용하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붙임 딱지 우리가 말한 포스트잇을 사용하면 이 어려움을 넘길 수 있다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827 나누기 17
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8개가 8상자가 있는데 17명 줄 수 없지. 그럼 82상자가 있는데 17명 줄 수 있지라고 해서 이제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릿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눗셈 과정이 있습니다. 따로 드릴 수업의 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새로운 사고 과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익히기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류가 나왔는데요. 뭐 이르 자리부터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수업을 이렇게 해오신다면 이런 오류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왜? 큰 거부터 가지러 갈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3번에서 혹시 안내해 드릴 수 있다면 혹시 사용하실 수 있는 수업의 팁을 안내해 드린다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고 과정을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해서 대충이가 2번 왔다 가야 돼요. 그 말은 2차 나눗셈, 1차 나눗셈과 2차 나눗셈을 하면 되는 거고 나눗셈 할 때의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나눗셈이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대충이가 왔다가 말주머니만 표시하면 문제를 이제 어렵지 않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이제 아시겠죠? 문제 해결이라고는 적혀 있지만 여기에 숨은 역량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니까 정보 처리. 그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과 연결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수업에 팁이 있다면 지도서에 나타난 것들이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혹시 아이들이 손으로 가려가는 것이 어렵다면 이 전차시에서 하는 걸 충분히 그러면 10배부터 20배, 30배 이렇게 시작해 하나하나 3보고 31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라고 해서 그게 유창해진 다음에 9차 시에 최종 알고리즘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붙임딱지를 이용한다면 여기서 보면 3은 안 되고 X치고 31이 보여. 그러면은 31 나누기 22의 문제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이제 95가 남았어. 다 필요 없어. 95 나누기 22만 하면 돼. 라고 해서 가리고 다시 2차 나눗셈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이제 과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냥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고 과정을 깔끔하게 절차적인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뭐라고 하죠? 그 모델링, 판서의 모델링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활동별로 어떻게 수업의 팁을 활용해서 지도할 수 있을지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몇의 잠정 몫의 자리값을 어림하지 않고 이제 형식화로 많이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하나 안내해드리면 사실은 앞차시와 몇십몇으로 나눠볼까요? 3과 4는 나머지가 있고 없고입니다. 그래서 학급에 따라서 우리 반 애들은 이렇게 형식화까지 가기 싫으면 똑같은 문제를 앞과 같이 10배가 넘나 라고 하셔서 10배가 넘는 걸 가지고 1차 나눗셈, 2차 나눗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우리가 알고리즘이고 더 큰 수도 이렇게 나누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선택 사항이긴 합니다만 한번 해보시고 너무 어려워할 경우에는 앞차시의 10배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먼저 문제 상황은 이제 등분제로 좀 나아갑니다. 그래서 탁구부에서 주문한 탁구공 315개가 왔는데요. 이거 박스를 보시면 이제 하나에 10개씩 묶어져 있는데요. 10개씩 묶어져 있고 또 하나의 박스가 100개짜리로 묶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묶음이 있다는 걸 먼저 안내해 드리고요. 자, 박스가 100개짜리가 3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10개씩 묶어져 있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탁구부 22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겁니다. 한 명씩 나누어 줄 건데요.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탁구공은 몇 개이고 남는 것은 몇 개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배가 있네가 아니라 이제 순서대로 자, 먼저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볼까? 자, 박스가 세 박스가 있어. 세 박스를 22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뭔지 모르지만 이제 3개가 있다는 거죠. 단위는 모르겠지만 그럼 나눠줄 수 없죠. 그렇지. 10개 100묶음짜리는 나눠줄 수 없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묶음은 박스를 풀면 박스가 31개 되겠죠. 31개의 박스가 있어. 10개짜리 박스겠죠. 이거를 22명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럼요.
나눠줄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어림이 필요 없습니다. 나눠줄 수 있죠. 몇 번? 한 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22. 또는 여기서 해도 됩니다. 20, 여기는 30이니까 21번.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나면 9. 그래서 이제 자 95. 그럼 이제 95개가 있는데 95를 22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럼요, 나눠줄 수 있죠. 몇 개씩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몇 개씩 나눠줄 수 있어요? 다시 여기에 필요하죠. 20과 80, 한 4개 정도 약간 어림하는 게 필요하죠. 한번 해볼까요? 4개면 88, 5개면 넘어가죠. 그래서 4개씩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88이라고 해서 나머지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순서대로 세 박스인데 나눠줄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면은 박스가 31박스가 되는 나눠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자리값의 의미보다는 여기 몇 번씩 이거 나눠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에 22가 못 나눠져요. 31에 22가 나눠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5에 88이 4개씩 나눠줄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수식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검정에서 2015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특별하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0배로 풀어라 아니면 이렇게 풀어라 라고 따로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해주진 않았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천천히 할 수 있는 형식화까지 안내해 줘야 돼서 이제 디딤돌에서는 이 부분을 등분제 상황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한번 이제 마련해 보았습니다. 활동 3의 수업의 팁입니다. 사실은 더 이상 팁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나 이제 더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이제 칠판에 어떤 것이 드러나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에 맞나? 라고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아직 안 되죠. 그쵸? 8에는 34가 들어갈 수 없어요. 8상자밖에 없어. 그럼 89네 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리고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하라고 하면 돼요. 30에 90. 알았어. 3 정도 하면 숫자가 낮기 때문에 여기 해봅니다. 3보다 하나 더 내리겠네 라고 바로 여기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불안하면 괜찮아. 계산해도 돼 라고 해서 3, 3은 9가 넘으니까 안 된다는 거 알고 어떤 친구들은 계산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모두 다 나타내지 않아도 돼요. 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자, 2번 들어가요. 라고 해서 4, 2, 8, 3, 2, 6. 그래서 1, 21. 그래서 1. 요거까지 내려올 거야. 그래서 불안하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활동인 요거. 211 나누기는 30, 210이라고 해서 37에 여기까지만 표시해서 알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드러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학생이 내가 사고했어요 라는 표시, 그 다음에 첫 번째 자기 손으로 어떻게 했던 거 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 대충이가 왔었던 거 안 되고 여기서부터 하나, 그 다음 또 빼고 대충이가 와서 이렇게 목 어림한 거 이거 2개 정도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세 문제를 다 풀게 하셔도 되고요. 굳이 우리 반 애들은 좀 잘해 또는 그냥 이 중에서 한 문제 정도만 풀고 근데 수익으로 넘어가고 싶어. 그럼 얘들아 이 중에서 한 문제만 풀고 그걸 푼 걸 가지고 짝꿍한테 설명해봐.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라고 해서 한 문제만 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풀어서 친구랑 얘기하고 다음에 이제 수익 풀어라고 하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계간순시하면서 힘든 친구들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라고 하나씩 개별 지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일 때 보통 학생들은 이제 다 넘어가기도 하는데 안 되는 경우는 개별 지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